새 건물주가 보증금을 모른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22년이라는 세월이 담긴 세탁소 한 칸, 그리고 5천만 원을 둘러싼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건물이 팔렸다는 소식에 불안했던 한 여성. 하지만 법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믿었죠. 그런데 새 건물주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보증금이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여러분, 22년치 삶이 하루아침에 증발할 수 있을까요? 이정숙 씨는 2000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상가 1층에 작은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당시 그녀 나이 36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꼼꼼한 손길이 소문을 타면서 단골 손님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죠. 어느새 그 세탁소는 동네의 작은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그 작은 가게 안에 켜켜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21년 11월 건물주 박모 씨가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툭 던지듯 말했죠. 건물을 팔기로 했으니 새 주인한테 잘 보이세요. 명함 한 장을 건네고 돌아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전 건물주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법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22년 1월 5일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대현, 당시 45살. 그는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건물주입니다. 정숙 씨는 곧바로 보증금 이야기를 꺼냈어요. 바로 그 순간 김대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보증금이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는 전 건물주에게 건물값 12억 원을 지불했을 뿐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인수받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황급히 전 건물주 박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건물을 팔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3월이 되자 김대현은 명도 소송, 그러니까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22년간 모아온 5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건물이 팔리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새 건물주가 나는 몰랐다고 하면 그 말 한마디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가? 이게 단순히 정숙 씨 한 명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요. 우리나라에서 상가나 집을 임대해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물 주인이 바뀔 때마다 내 보증금이 위협받는다면 세입자는 언제든 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먼저 정숙 씨의 입장을 들어볼게요. 그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대현은 건물을 사기 전에 직접 세탁소에 와서 매장을 둘러봤고 심지어 세탁 서비스까지 이용했다는 거예요. 카드 결제 내역이 그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12억 원짜리 건물을 사면서 1층에 영업 중인 가게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민법에는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면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넘어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 건물주가 사라진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김대현뿐이라고요. 반면 김대현의 입장도 들어봐야 공평하겠죠. 그는 세탁소에 들른 건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들른 것뿐이고 임대차 조건이나 보증금 액수 같은 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매매 계약서에도 보증금 승계 조항은 없었고 부동산 중개인도 문제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보증금은 자신이 아니라 받아간 전 건물주 박 씨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자신은 그냥 정당하게 건물을 산 것뿐인데 왜 자신이 내야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숙 씨의 손을 들어 주실 건가요? 아니면 김대현의 주장이 맞다고 보시나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제 실제 판사의 목소리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원고 이정숙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 김대현은 보증금 5천만 원, 전액과 소송이 시작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 쉽게 말해 늦게 갚을수록 이자가 붙는다는 뜻인데요. 이를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판결의 핵심 근거는 민법 제654조였습니다. 이 조항은 건물의 소유권이 바뀌면 임대인의 지위, 즉 세입자를 보호할 의무가 새 주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쓰여 있든 없든 당사자끼리 합의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요. 법이 강제로 정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새 건물주가 임차인의 존재도 보증금 액수도 전혀 몰랐고 그것을 모른데 잘못도 없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김대현이 바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는 매수 전 세탁소를 직접 방문했고 카드 결제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12억 원짜리 건물을 사면서 1층 상가에 임대차 조건을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건 중대한 과실이라는 거죠. 매매 계약서에 보증금 승계 조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전 건물주와 김대현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 세입자인 정숙 씨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대현이 전 건물주에게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하는 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세입자라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소중히 보관하세요. 계약서 한 장이 22년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정숙 씨가 계약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둘째,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확인에 나서야 합니다. 새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보증금 내역을 통보하고 임대차 관계 승계를 명확히 요구해 두세요. 셋째, 건물을 매수하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꼼꼼히 조사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은 물론이고 등기부등본 확인, 임차인과의 직접 대화가 필수입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건물이 팔려도 세입자의 보증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이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버딩미에서 직접 투표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에 전월세로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에피소드를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버딩미를 구독해 주시면 매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판례를 들고 찾아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